장이 또 한 주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하락을 뜻하는 곰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과 S&P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고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락 배팅 하신 분들은 거의 응급실 수준이죠.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산타랠리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의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대 지수가 3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3주 연속 상승하는 거는 오랜만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나스닥이 3주 이상 연속해서 상승하는 거는 거의 2, 3년 만에 처음으로 쉽지 않은데 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빅7도 골고루 다 좋았고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좋았고요. 그리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다우지수 모두 거의 2%대로 골고루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소수의 종목이 아니라 다 같이 오르는 되게 건강한 장이었습니다. 반등 장세가. 심지어 채권도 올라가지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도 행복하시고 주식 투자하신 분도 행복하신 그런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금리도 진정되고 달러, 유가 이런 쪽이 진정되면서 좀 괜찮았는데, 역시나 증시의 최대의 걱정거리였던 물가와 고용이 다행히도 증시에 좋은 쪽으로 지표가 나와줘가지고 한 주 동안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왼쪽 보시면 물가가 이번 주에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뭐 여전히 연준 목표치보다 높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내려오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도 고용시장,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고용이 너무 뜨겁다라고 했지만 선행 지표는 먼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하신 분들이 수당 타시는 따박따박 타시는 그 건수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야, 이제 12월 되면은 물가도 더 내려가고 고용도 더 둔화되겠구나, 이러면 긴축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사실상 끝이고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만 보면 되겠다 라면서 증시는 또 앞서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주 후반부에 식료품 1위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또 되게 서프라이즈성 발언이 나왔죠. CEO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디플레가 온다. 아니 무슨 아직 인플레도 다 안 잡혔는데 너무 또 설레발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인 거죠. 식료품 할인이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 사니까 대규모 할인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내에 식료품 디플레가 시작될 수 있다 하니까 월마트 주가가 일시적으로 막 급락을 8%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식료품 매출이 절반 이상이어가지고 월마트는 인플레에도 끄떡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이 반대로 디플레가 온다고 하니까 월마트 매출이나 실적에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려가 좀 꼈었고, 그래서 코멘트 보니까 10월 들어서 고객들이 소비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다. 낮은 가격을 고집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또 주요 할인, 프로모션 때만 소비가 확 살아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일부러 지출을 줄이려고 마트를 안 갑니다. 이렇게 자꾸 마트를 가면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아무리 할인 마트여도. 예를 들어서 저도 코스트코 가는 걸 좋아하는데, 코스트코 한번 가면 커다란 카트에 또 물건 담다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마트를 가지 말자. 그래서 허리띠 졸라맬 때는 마트를 안 가는 것도 답이다 해가지고 안 가는 편인데, 저도 이제 소비의 인간 지표인지 이런 월마트도 가시는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국도 지금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지표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비슷한 유통 건자재 매장인 홈디포도 작고 싼 물건만 고객들이 구매 중이다라고 CEO가 발언했고, 비슷한 유통 할인 매장인 타겟도 생필품 빼고는 안 팔린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허리띠 졸라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쭉쭉쭉 소비가 위축되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 거의 끝나가는데, 기업들 CEO들이 어닝콜 실적 발표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빈도도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인플레 걱정은 피크아웃 했죠. 지나간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걸 앞서가기 때문에 피크아웃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물가 걱정 거의 사라진 건데, 다행히도 쭉쭉쭉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는 별로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주는 이슈가 돼버린 것 같고, 당분간은요,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세상에 100%입니다. 와, 이제 100%까지 갔어요. 구독자분들하고 저랑 이제 매주 만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조금만 더 가면 금리 인하 얘기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설레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벌써 12월달 금리 동결 100%, 1월달 100% 하면은 이제 내년 3월, 5월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베팅하고 있는 확률인데, 이제 3월부터는 금리 인하 확률이 30%, 5월은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월 전후로 될 거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우리 뭐 연말 산타 랠리 지나고 나서 뭐 연초 좀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시면 내년 어느 순간 상반기에 벌써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고민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증시에서는 앞서서 반영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왼쪽도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는 항상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장기금리, 10년 금리는 벌써 5%까지 갔다가 4.5도 뚫고 내려가서 4.4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좋죠. 채권이 바닥을 찍고 반대로 올라오고 있다.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TLT 같은 거 사신 분들은 요즘 스멀스멀 올라가서 아마 해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 금리도 5% 넘게 올라 있다가 이제 5%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더는 못 올릴 것 같다는 게 거의 뭐 지금 100%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러다가 또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은 연준이 막 추가 인상하기는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걸 반영해서 펀드 매니저들도 글로벌에서 큰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 지표로 또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큰 돈을 굴리는 이 큰 손들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역대 최고치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61%.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에 얼마나 응답했는지 비율인데, 보시면 뭐 유례 없죠. 지금 61%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금융위기 직전이라든지 고금리 사이클 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응답자 3분의 2가 더는 금리는 올리기 힘들지 않겠냐. 심지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가 76%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도 올해 최대폭으로 축소하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돈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게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분위기가 나오니까 3주 만에 3개월치 하락을 되돌립니다. 증시가 진짜 급반등했어요.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는데, 왼쪽도 보시면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7, 8, 9, 10 떨어지다가 한 번에 그냥 거의 3주 만에 쫙 전고점, 7월 고점을 회복해 버렸고요.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고, 그리고 S&P 500도 4,100까지 쭉 떨어졌다가 3주 만에 그냥 4,500을 뚫어버립니다.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고점에서 10% 정도 빠졌었는데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조정장을 탈출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했다고 하네요. 이게 며칠 만에 반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조정장 빠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악재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냥 축 반등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마치 2020년 코로나 장세처럼 돈을 연준이 푸는 것 마냥 증시가 급반등한다라고까지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제가 외신들이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내놓은 걸 좀 정리해보자면, 한 장표로 요약하자면 요건데, S&P 500이 지금 4,514입니다. 4,500인데 4,600이 1차 관문이래요. 여기 7월 고점 4,600을 넘느냐 마느냐가 1차 관문이고, 4,600을 만약에 돌파하면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현금 좀 놔두시는 거 있잖아요. 그 포모 자금이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랍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고점 돌파다, 이거는 역사적 고점 가기 전에 타야 된다, 올 산타랠리 확실하다 하면서 막 들어온대요, 자금이. 그게 포모 자금이고, 만약에 역사적 고점이 4,800, 이게 이제 2차 관문입니다. 2차 관문이 언제냐면 2022년 1월에 벌써 1년이 넘었었는데 2022년 1월에 고점을 찍고 회복하지 못했던 이 4,800을 넘으면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하시던 분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현금 비중 유지하고 있던 거를 들어오는 게 포모 자금이고, 두 번째는 이제 4,800 돌파하면은 이제 언론이나 헤드라인에서 야, 증시 역사적 고점 뚫었다, 나스닥 S&P 500 고점 랠리, 연초 랠리 막 한다, 이러면서 막 과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침체나 이런 걸 기다리면서 현금 비중 쌓아놨던, 주식 안 할래, 나는 주식 계좌 지울래요, 이랬던 분들까지도 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슬슬 들어오는 그 MMF, 예금, 적금, 초단기 채권 많이 배분해 놓으셨을 텐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자 해놓은 그런 자금들까지 들어오는 게 이제 역대급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무서운 연말 포모 장세라고 이제 외신들이 분석한 걸 공통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강세장에 또 온다고 하니까 소외되기 싫은 포모죠. 포모, 이제 fear of missing out, 나만 놓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소외감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락장만큼이나 상승장 놓치는 것도 무섭거든요. 이게 또 나만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올 연말 산타 랠리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거 미국 개인분들의 서베이를 매주 데이터로 보여주는데요. 공포장이었거든요. 불과 10월 말 증시 빠질 때, 이때 개인 투자들이 역대급 비관론, 50%가 앞으로 증시는 안 오를 거에 베팅했던, 그러니까 설문조사 했을 때 절반 이상이 더 떨어지죠, 무슨 소리요 했던 때가 기가 막히게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이때가 상승론자 비율이 20%밖에 안 됐을 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요 정도 비관론이 있었을 때가 올해 10월 말하고 3월 달 은행 파산 있었을 때 딱 두 번인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또 저점이었죠. 참 심리 지표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투자법보다도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심리도 무시 못한다 투자할 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제 오른다가 43.8%, 이번 주에 막 증시 3주 연속 오르니까 이제는 내린다가 28%고 오른다가 43.8. 참 이게 심리가 이렇게 2주 만에 뒤바뀝니다.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그러니까 완전 공포장에서 포모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리라는 게 또 급변동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또 이제 과열되듯이 점점점 포모장이 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모 자금도 들어와서 더 올라가지고 역사적 고점 부근을 간다든지 랠리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지금 여기 현금 자산이죠, MMF라고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적금 다 포함입니다.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 5% 미국 초단기 채권 넣어놓고 이자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고치로 경신하면서 온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만약에 진짜 침체가 안 온다라는 확신이 들거나, 이제 드디어 연준이 다시 돈 풀다는 생각이 확실시 되는 순간, 이 쌓여있던 어마어마하게 돈을 빨아들여서 흡수하고 있던 이 단기 채권 MMF 예적금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대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대기 자금인 거죠. 제가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뭐 증시 밀어올리는 거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낙관론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거의 뭐 7천조 원, 5.7조 달러가 MMF의 무위험 자산 채권에 대기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증시 떨어져만 봐라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구독자분들 중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댓글 보니까 뭐 몇 억을 다 팔고 기다린다라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많고, 그죠? 자산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근데 금리 인하하는 게 뭐 연준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침체가 와가지고 돈 풀면 그거는 증시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침체가 와서 충격이 오거나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채권, 안전자산인 장기 채권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도 만약에 그런 연착륙이 확실시 된다, 기대감이 붙으면 증시로 이 자금들이 많이 흘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뭐 어마어마한 여유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금리 동결 기대감이 100% 부니까 이제 QQQ로 벌써 역대급, 주간 기준으로는 10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걸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는데, 지금 이 돈들 갖고 계신 게 어마어마하다 보여집니다. 금리 이제 더 못 올린다라는 소식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QQQ의 주간 자금이 최대가 들어올 정도니까 정말 대기 자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만약에 정말 가주면 올해는 진짜 계절성 잘 따르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매주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적 평균대로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급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각도는 다르겠지만 이대로 쭉쭉쭉 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도이치방크에서 10월 27일이 보통 역사적 저점이었다, 산타랠리 초입이다,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려서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10월 27일이 올해도 저점이면은 참, 이건 누가 통계 보고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하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습니다. 올해는 계절성을 잘 따르고 있고, 계절성이 맞아주면 11월, 12월은 좀 푸근한 증시가 될 수도 있다 라면서 좀 낙관적인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증시가 지금 4,500을 넘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와 봤는데, 올해 초,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쯤에 내놓은 월가의 연말 목표 주가입니다. 한번 보시면 다 틀렸습니다. 아직 물론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연초에 월가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들 한번 보시면 최고치가 4,300이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JP모건도 4,200, 골드만삭스 4,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4,000, 모건스탠리 3,900,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끝나도 어디 비슷하게 가는 쪽도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떨어져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1년 전에 23년 1월 1일에 그로부터 1년 뒤에 주가를 맞춘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참 여기 지금 10개 넘는 월가가 있는데 어떻게 단 하나도 기가 막히게 못 맞히냐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왔는데, 연말에 한번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맞춰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근접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메모천을 가져왔고, 제가 이건 매년 기록해놓는데 24년 초에 또 월가 전망 한번 보고 24년 말에 또 얼마나 맞추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물론 단기 과열입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 뭐 좋은 소식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호재 위주로 반영되면서 증시가 기술적으로는 약간 과열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요거는 느끼실 겁니다만은, 요거 단기 급등한 건 좀 조심하자 이지만, 뭐 그렇다고 산탈리가 갑자기 뭐 식는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못한 악재만 안 나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월가에 여전히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유명 대표
애널리스트, 전략가분들은 여전히 또 비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웃긴 게 제가 참 재밌는 게 이 금리가 오르면 오른다고 또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월가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고 문제라 그래요. 참 이게 말 바뀌는 게 재밌는 게 언제는 금리가 5%, 6% 가면 또 문제라면서요. 근데 이젠 또 4%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 야,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이 시황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바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대표 전략가가 자 이제 4% 밑으로 내려가면은 10년 금리가 지금 4.4거든요. 지금 요 구간에선 괜찮다. 지금은 금리 내려오는 게 호재 맞다. 유동성 측면에서 금리 인하 측면으로 내려오는 거 맞는데 4%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시장이 안 좋게 보는 거다.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는 단순 경기 둔화가 아니고 경착륙, 하드 랜딩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나의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또 나중에 제가 봐도 이제 진짜 경제가 더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문제가 된다고 뉴스에 막 헤드라인에 나올 수 있겠죠. 경제신문 보니까 뭐 금리가 하락해서 쇼크가 나왔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마이클 윌슨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지금 금리 내려가는 거 호재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악재로 바뀐다.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니다. 주식에. 참 말이 또 바뀝니다. 작년까지는 또 금리 내리기만 기다리더니 이제는 금리 내리면 주가 떨어질 것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올해 내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안 떨어져가지고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의 떨어질 때까지 제사 지내듯이 하늘에 대고 물 떠놓고 비는 것 같아요. 계속 언제 떨어지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 같이 계속 어떻게 하면 떨어질 논리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 같이 그러고 있는데 요 자료는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증시도 같이 안 좋았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뭐 당장 연준이 금리 내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구간이니까 뭐 요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얘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년 증시 전망들 리포트도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리포트 제목이 잘 뽑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KB증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딱 그림 보시면 부러지지는 않아도 한 번은 크게 휜다. 페이싱입니다. 부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한 번은 크게 휜다. 내년 전망 요거 요약하면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한번 크게 휘청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러지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한다. 여기 내년 전망입니다. KB증권 전망 리포트고 이거는 카페에 올려둘게요. 근데 리포트 내용이 좀 쉽진 않아가지고 막 경제 전망 이런 게 섞여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가 좀 둔화된다, 쇼크가 온다 이런 겁주면서 증시가 좀 빠질 수는 있으나 크게 휠 수는 있으나 다시 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다른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 애널리스트 분들끼리 마음이 통했는지 이 제목도 똑같습니다.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 보이시면 나무가 휘어질 뿐 부러지진 않는다. 재밌지 않나요? 말이 똑같습니다.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부러지진 않지만 크게 휜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도 이제 내년에 휘청할 수는 있지만 괜찮다, 걱정 마라 이렇게 하는 긍정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절묘하고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표현을 재밌게 해주셔서 이해가 쏙 되는 제목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두 개가 비슷하지만 또 내용들도 좋아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난이도는 있는데 그래도 전망 리포트 한번 보시라고 카페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저렇게 내년 전망을 한다 파악하시라고 가져와 봤고, 일단 돌아오는 주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화요일날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위로 10% 아니면 아래로 10%가 반영돼 있습니다. 엄청난 고변동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베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도 약간 주춤할 수도 있고 이 AI주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엔비디아 나 혼자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요즘은 약간 엔비디아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목요일도 휴장이고 금요일도 조기 폐장 추수감사절이어가지고 조용한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이슈가 없죠. 3.5일밖에 증시가 안 열려가지고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올려놨지만 휴장 캘린더 목금 이렇게 되고, 내년 캘린더는 이제 연말에 만들어서 공유 드릴게요. 이거 올해 겁니다. 23년.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이 부각됐다. 금리도 내려가고 물가도 좀 내려가고 11, 12월 증시 우호적 계절이 반영됐고, 악재 중에 임시 예산안 만기, 정부 셧다운 된다는 거는 이제 악재 소멸됐다 이렇게 협상됐죠. 그래서 끝났고, 그래서 이렇게 긍정, 부정 요소들 같이 정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은 조심해야겠지만 역시 좋은 주식들 모아가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좀 이어가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소몽 투자 다이어리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캘린더나 다양한 노트들 활용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소스박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